자, 두 번째는 또 아까 타이어와는 또 정반대의 분위기로 화장품주들을 좀 봐야 된다라는 의견을 주셨는데, 자, 화장품주 이번 주에 조금 이제 반등이 다시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화장품주들에 대한 투자 전략 어떻게 세우면 좋을까요? 네. 지금 시장에서 이제 모든 투자자분들의 고민이 어떤 것일까 한번 생각을 해봤을 때 바로 이 고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어떤 고민이냐면 올라가는 종목을 따라서 살 것이냐 아니면은 덜 올라간 종목을 저점에서 좀 사서 기다릴 것이냐 이게 가장 큰 고민이 될 것 같은데 그 후자 쪽에 해당하는 부분 중에 대표적인 업종이 화장품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서 화장품을 한번 좀 준비를 했는데요. 작년에 상반기까지는 화장품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런데 하반기에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좀 안 좋았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실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실적은 절대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시장에서 어떤 눈높이가 너무 높다 보니까 그것과 관련돼서 조금만 실적이 삐끗해도 뭐 실적이 안 좋다라고 해서 급락이 좀 나왔는데 절대 뭐 나쁜 실적은 아니었다라는 점 다들 알고 계실 거고 일단 어떤 섹터든지 대장주가 버텨줘야 됩니다. 대장주가 버텨줘야지 2선, 3선에 있는 종목군들이 같이 이제 분위기가 좋아지는데 뭐 대장주 당연히 APR이죠. APR이 어제 기준으로 이제 또 역사적인 신고가를 또 갱신을 했기 때문에 그 밑에 이제 2선, 3선에 있는 화장품 기업들 앞으로 이제 주가 흐름 한번 지켜봐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25년도에 화장품 수출을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뭐 K-뷰티 전체적으로 봤을 때 토탈 한 12.3% 전년 대비 증가했다. 이게 과연 실적이 안 좋다라고 할 수 있는 실적인지 한번 좀 생각을 해볼 필요성이 있고요. 과거에 있는 우리나라 화장품 기업들이 실적이 안 좋아질 때 가장 큰 요인이 어떤 것이었냐면 중국 쪽에서의 부진이었습니다. 중국 쪽에 작년에 한 20억 달러 수출이 있었었는데 미국 쪽이 오히려 중국보다 22억 달러로 훨씬 더 많은 한 10% 정도 더 많은 수출 금액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중국 시장보다도 미국 쪽에서 좀 약간 모멘텀을 바라보고 26년도 화장품주들 한번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화장품주에 대한 의견을 주셨어요. 과연 화장품주들의 실적이 안 좋은 걸까요? 전년 대비해서 또 12% 늘었고 해외에서도 여전히 우리 화장품들을 좋아하고 하는 상황들을 생각을 해봤을 때 주가는 또 그거에 맞게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종목들 몇 개 체크해 볼까요? 첫 번째 뭐 볼까요? 네, 역시 화장품주들 뭐 대장주는 각자 생각하는 거 다르긴 합니다만 그래도 시장에서 생각하는 화장품 대장주는 코스맥스가 아닐까 생각을 해서 한번 코스맥스 준비를 했는데요. 글로벌 화장품 이제 ODM 위탁 생산 2위죠. 몇 개 기업과 거래를 하냐면 4,500개 기업의 화장품을 대신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1위의 어떤 위험이 대단한데요. 25년도 실적 부진, 아까도 말씀드린 게 했었습니다만 나쁘지 않은 실적인데 눈높이는 못 맞았다. 근데 왜 눈높이에 못 맞았냐? 우리가 보통 화장품을 두 개로 이제 나눌 수가 있는데 색조가 있고 스킨케어가 있는데 이 색조는 돈이 별로 남지가 않는 부분입니다. 마진이 굉장히 낮아요. 근데 이 스킨케어 이제 뭐 스킨이나 로션이나 이런 앰플 같은 게 굉장히 화장품 회사 입장에서는 이제 고마진 제품인데 그게 좀 약간 덜 팔렸다라고 합니다. 일단 뭐 색조 비중이 증가를 해서 안 좋긴 했는데 올해 다시 한번 좀 기대를 해보도록 하고요. 코스맥스 입장에서는 뭐 중국도 중요하긴 합니다만 미국도 뭐 만만치 않게 중요하긴 하죠. 지금 좀 아쉬운 부분은 중국 쪽과 미국 쪽의 공장 가동률이 약 한 50% 정도밖에 안 나오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이게 좀 약간 램프업이 돼서 한 70% 이상 올라간다라고 하면 뭐 영업이 굉장히 커지거든요. 그 부분 한번 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은 동국제약을 준비를 했는데요. 동국제약 제품들이 화장품을 안 쓰셔도 아마 집에 약 하나씩은 계실 겁니다. 어떤 약이냐면 바로 마데카솔이죠. 이 마데카솔 성분을 넣은 화장품이 바로 마데카 프라임이죠. 이게 이제 외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화장품인데 우리나라에서도 이 마데카 프라임 상당히 많이 팔리고 있는데 시장에서는 그것과 맞춰서 실적도 좋아지는 주가 흐름이 너무 안 나오죠. 이 동국제약이 사실 APR과 화장품 쪽에서는 거의 똑같은 구조를 갖고 있거든요. 이 뷰티 디바이스, 홈 디바이스도 만들고 그건 센텔리안이라고 하죠. 그다음에 화장품 쪽 더마 코스메틱 분야에서 마데카 프라임. 이 동국제약 실적을 보면 21년도 기준에서 5천억이었는데 6천억, 7천억, 8천억, 9천억으로 매년 1,000억씩 매출이 좋아지고 있는데 주가는 오히려 좀 하방을 잡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주가는 이제 실적이 다 설명이 안 된다라는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정리를 하면은
기존의 이제 제약회사에서 화장품 회사 쪽으로 포트폴리오 다변화에 성공을 했는데 성장하고 있는 매출만 주가에 적용이 된다라고 하면 네. 지금 주가 상당히 좀 고심해서 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탑픽도 바로 볼까요? 네, 탑픽 실리콘2 가도록 하겠습니다. 실리콘2요. 만드는 기업이 아니라 이제 파는 기업이죠. 이제 홀세일하는 기업인데 작년 이제 그동안에 이제 해외 쪽에서 굉장히 유명하긴 합니다만 가장 큰 성장 모멘텀이 중동이었었습니다. 중동의 홀세일이기 때문에 창고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창고를 작년 4분기에 완공을 해서 12월 달서부터 매출이 나와주고 있는데 한 달 기준으로 한 400만 달러 정도 중동 쪽에서 나와주고 있다라고 그래요. 이제 미국 쪽에서 울타 뷰티 비롯해서 이제 고객들을 다변화하고 있는 전략. 보통 선케어 같은 경우는 4분기가 굉장히 비수기인데 작년 4분기가 이 실리콘2가 선케어 쪽에서 67% 성장이라는 놀라운 결과를 냈어요. 이런 부분들이 일단은 올해 26년도도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특별히 이렇게 리스크가 다른 기업들 대비해서 리스크가 없는 화장품 기업이기 때문에 화장품 중에서는 최선호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매수가는 지금 현재가로 좀 잡도록 하고 목표가는 33만 원, 손절가는 25만 원으로 끊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